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팅의 개요와 그 다음에 활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분야별로 활용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직종에 맞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잘 보시고 잘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제 간단한 역사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의 종류, 그 다음에 원리, 장점, 그 다음에 적용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터의 역사입니다. 자, 3D 프린터의 시초. 자, 지금 SLA 타입의 프린터가 지금 아주 고가의 장비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방식이냐면요. 자, 히데오 코다마라는 분께서 액상 강경화수지. 자, 액체입니다. 레진이에요, 레진. 액상이에요. 아, 어떤 느낌이냐면요. 촌농 아시고죠? 촌농 그런 느낌. 혹은 파라핀 느낌. 뭐 같은 거죠, 그죠? 자, 그런 느낌의 수지를 빛을 이용하여 고체층으로 형성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촌농 쉽게 녹죠, 그죠? 그리고 또 쉽게 굳죠. 그 녹은 상태에서 형상을 만들어서 굳힌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문서에 머물어서 실제로 생산이 되지 않았던 거고요. 척컬. 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아주 유명한 3D 프린터 회사 3D 시스템즈에서 창업자입니다. 자, 척컬이요. 가구 회사에서 자외선을 이용하여 플라스틱판을 경화시키는 공정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자, 그래서 입체 인쇄술이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했고 현재 3D 시스템즈 창업 중입니다. 3D 시스템즈 회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FDM, SLS, DLP의 출현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프린팅 방식의 하나입니다. 요 다음에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1989년 스캇 크롬이 열가소성 플라스틱, 자, ABS나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바가지 같은 거 있죠, 그죠? 쉽게 부서지고 잘 녹는 그런 플라스틱,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노즐 안에서 녹여 적층하는 FDM을 특허를 출원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글루건 써보셨죠? 글루건. 자, 글루건 원리가 FD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글루 뒤에 꽂히는 그 글루가 필라멘트라는 거고요. 앞에 노즐이 열을 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글루가 녹아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렇게 그 쌓아가면서 만드는 타입, 그걸 FDM이라고 합니다. 자, 스커크럼. 자, 스트라타시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3D 시스템즈와 함께 아주 유명한 3D 프린터 회사이고요. 자, 그 다음에 1994년 텍사스 대학에서 선택적 레이저 소결 조형 방식이라는 SLS를 특허를 출원했는데요. 자, SLS 타입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3D 시스템즈가 SLS 기술을 인수를 했는데, 자, 2002년 독일의 엠비젠텍에서 기존의 기술로 DLP를 개발했습니다. 자, DLP도 출력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요 정도 역사로 이렇게 해서 3D 프린터가 만들어졌구나 라는 거 아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형 방식에 의한 3D 프린터의 분류입니다. 자, 보시면은 SLS가 있고, 그 다음에 FDM이 있고, SLA가 있고, LOM이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DLP는 또 빠져 있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은 SLS가 어떤 타입의 프린터인지, FDM, 그 다음에 SLA, LOM, DLP가 어떤 방식의 프린터인지 정도는 아시고, 그 다음에 재료의 타입이 어떤 건지 정도는 아셔야 여러분들이 업체와 미팅을 할 때도 대화가 됩니다. 와서 이제 미팅을 해요. 자, 3D 프린트를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까?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그다음부터는 말이 없으십니다. 왜? 어떤 종류의 3D 프린터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SLS가 어떤 건지, FDM이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뒤에 글보다는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LS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니요. 가장 쉬운 것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는 자, FDM 방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글루건 상상하라고 했죠, 그죠? 자, FDM부터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자, FDM은 자, 요 부분이 노즐이에요. 이 부분이 노즐이고요. 노즐에서 이제 필라멘트가 녹아서 나옵니다. 이렇게 적층을 합니다. 계속 쌓고요. 또 그 위에 또 쌓고요. 쌓고 해서 제품을 완성을 시킵니다.
자, 여기에서 필라멘트가 녹아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FDM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보급형 프린터고요. 가정에서도 사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일반 대학이나 기업체에서도 아마 이 정도 FDM 장비는 하나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장점은 빠릅니다. 또 가격도 싸요. 자, 그런데 단점은 표면이 거칠고 그 다음에 정밀도가 나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형만 보기에는 출력해서 외형 형상만 보기에는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SLA 타입. 자, SLA 타입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SLA 타입의 장비고요. 자, 장비를 잠깐만 보면요. 여기에 보시면 플랫폼이 있어요. 자, 빌드 플랫폼이라는 게 있고요. 자, 이게 스위퍼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속에, 자, 이 플랫폼 아래는 강경화 수지, 레진이라고 하는 끈적끈적한 그 레진이라고 하는 게 가득 들어있어요. 자, 이 플랫폼 위에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게 레이저입니다. 레이저가 제품 형상, 제품의 단면을 저렇게 경화를 시킵니다. 레이저가요. 그리고 스위프로 밀고 전체 플랫폼은 0.1에서 0.2mm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레진이 그 위에 쌓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 레진을 또 굳히고요. 또 살짝 내려가면 또 굳히고요. 해서 이런 형태의 제품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품이 보면은 뭔가 엔진 블록 커버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죠? 주변에 이렇게 고드름 같이 생긴 거는 서포트라는 것입니다. 서포트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품이 나오면 이걸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자, 플랫폼을 뗄 수가 있어요. 자, 플랫폼을 그대로 제품과 함께 걷어냅니다. 자, 플랫폼을요. 이렇게 제품과 플랫폼을 한꺼번에 걷어내고요. 자,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레진을 따라내는 거예요. 저 속에 있던 레진을 다 따라내고 헤라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요 제품을 이제 분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포트가 있죠, 그죠? 서포트를 다 떼냅니다. 다 떼내고 자 지금 하는 거는 그라인딩 하는 건데 자 서포트를 떼내고 저희가 한번 그 건조를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건조를 시키고요. 그라인딩을 하고요. 자 세부 작업을 하고 자 이런 작업을 3D 프린팅 출력만 하면 끝인가 아니에요. 그 작업을 다 해야 되고요. 그 그라인딩 작업을 다 하고 나면은 자 지금 작업하는 게 이제 폴리싱 작업이에요. 자 저렇게 액체를 뿌려주고 나면요. 자 이렇게 투명한 완제품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체들은 FDM보다는 실제로 기업체들에서 연구할 때 사용하는 그런 부품들은 SLA 타입으로 출력을 많이 해달라 그럽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의 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도가 있고요. 표면이 좋죠, 그죠? 그래서 많이 쓰는데 SLA 타입으로 만든 거를 장시간 보관을 하게 되면은 좀 취성이 생깁니다. 뭐냐면은 잘 깨져요. 그래서 요즘은 다른 타입을 또 선호를 합니다. 자, SL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DM하고 SLA는 확실히 구분이 되죠, 그죠? 자, 이제 SLS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획 지나갑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파우더입니다. 재료는 파우더예요. 파우더고요. 그 파우더를 얇게 레이저로 응고를 시킵니다. 자, 지금 엄청 많이 내려오는데 이제 그래픽적으로 많이 내려오는 거고요. 아주 얇게 0.1mm, 막 0.15mm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살짝 내려와서 그 위를 또 가루를 뿌려주고요. 또 굳히고요. 또 가루를 뿌려주고요. 굳히고요. 하는 그 작업이 SLS 타입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죠? 자, 이거는 금속 타입이거든. 금속 프린터입니다. 자, 저렇게 출력한 것을 이제 후처리하는 거죠. 아까하고는 후처리가 빡세죠, 그죠? 자, 이 같은 경우는 금속이다 보니까 조금 후처리가 힘듭니다. 자, 이게 SLS 타입이고요. 자, 이제 LOM. 자, 이건 아마 3D 프린터 하신 분들도 좀 생소하실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있는 대학들도 몇 군데가 있고, 이제 저도 보기는 봤는데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종이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제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에 종이를 겁니다. 자, 이게 건조를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게 우리 프린트에 있는 노즐이랑 똑같아요. 프린트에 있는 노즐이랑 똑같고요. 여기에 롤로 된 종이를 겁니다. 롤로 된 종이를 걸고요. 종이를 적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종이를 보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인쇄를 합니다. 자, 종이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인쇄를 합니다. 자, 그 위에 또 인쇄를 하고요. 아, 이제 건조를 시키고요. 그 다음 그 위에 또 한층 더 인쇄를 하고 커팅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한 장 한 장 해서 레이어를 만들고 나면은 이제 색상을 입히죠. 저렇게. 자, 속은 할 필요 없어요. 왜? 속은 어차피 보이지 않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종이가 쌓이죠, 그죠? 걷어내면 속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 종이입니다. 종이로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장단점이 있어요. 저러면 3D 프린터로 다 되겠네?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풀컬러로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출력한 거 보면요. 실제 제품처럼 보여요. 그런데 쓰고 계신 업체들이 조금 쓰다 보면은 종이가 많이 끼어서 못 쓴다고 해서 조금 뭐 일장일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타입이 뭔지는 아셨으니까요. 각각의 재질이 뭔지만 조금 알고 가겠습니다. SLS는 아까 분말이라고 그랬어요. 자, 분말도 두 가지입니다. 아까 보신 거는 금속 분말이에요. 아주 금속이지만요. 아주 밀가루처럼 아주 부드러운 분말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열과수송 수지라는 것은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가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FDM은 자, 마찬가지 열과수송 수지인데 이거는 고체입니다. 고체. 필라멘트예요. 글루건 같이 글루의 뒤에 글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조금 굵은 연필 같이 생겨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얇은 아주 얇은 그 줄같이 생겼어요. 실같이 생겼어요, 실. 그거를 감아서 사용을 합니다. 자, SLA는 자, 액상 강경화 수지입니다. 일명 우리는 레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LOM은 종이에요, 종이. 그 다음에 금속은 있는데요. 금속보다는 실제로 종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보면요. 자, SLS는 레이저로 재료를 가열해 연구시키는 방식으로 높은 정밀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희 학교에도 하나 있긴 한데요. 너무 고가입니다. 좀 개발을 하기 위해 쓰기에는 너무 고가입니다. 자, FDM 같은 경우는요. 고체 수지 재료를 녹여 쌓아 만드는 방식, 제작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아주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퀄리티는 떨어진다는 거고요. SLA 같은 경우는 레이저광을 선택적으로 방출하는 방식, 얇고 미세한 형상을 제작을 할 수 있으나 마찬가지 재료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자, 그 다음 LOM은요. 종이와 같이 층으로 된 물질을 겹겹이 쌓아서 만드는 건데 아주 저렴해요. 그런데 장비가 잘 고장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조형 재료 기반인데요. 자, 액체, 분말, 고체로 구분이 됩니다. 액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SLA 타입 같은 경우는 레진, 액체 강경화 수지를 사용을 합니다. 자, 분말은요, SLS 타입이 있죠, 그죠? 금속 분말이 있고, 그 다음에 열가수성 수지 분말이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 고체 같은 경우는 필라멘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이가 있고요. 한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리입니다. 원리를 너무 깊게 알 것까지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SLA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빌드 플랫폼이 있었죠, 그죠? 빌드 플랫폼이 레진 속에 잠기면서 그 다음에 그 레진을 위에서 비추면서 경화를 시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빌드 플랫폼이고요. 여기에 스위퍼입니다. 한번 살짝 내려가면 0.1mm, 0.2mm 내려가면 그 위를 스위퍼가 한번 싹 긁어주면서 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그때 레이저가 빔을 쏘면서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레이어를 굳힙니다. 자, 그런 타입이에요. 자, 플랫폼은 레진 속으로 조금씩 계속 잠기고 그 위를 스위퍼가 지나가면서 레진 평탄도를 맞춰주고요. 그리고 나서 레이저에서 빔을 쏴서 레이어를 경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이 SLA 타입이에요. 자, SLS는 아까 보셨죠, 그죠? 자, 여기서 분말가루예요, 분말가루. 분말가루를 경화시켜요. 그리고 전체 베이스가 살짝 내려옵니다. 0.1에서 0.2 내려오면 그 단이 생기겠죠, 그죠? 그 길을 롤러가 지나가면서 양쪽에 있는 분말을 걷어서 가운데에다가 평평하게 펴줍니다. 그럼 얇게 올려진 그 분말 레이어를 또 레이저가 굳히고요. 또 살짝 내려가고 또 가루를 위에 뿌리고 레이저로 붙이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방식이 SLS 타입이에요. 뭐 느낌 오시죠?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FDM 방식은요, 그냥 필라멘트예요. 롤러, 필라멘트 롤러고요. 필라멘트 뭐 글루건의 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글루건이고요. 노즐이에요. 녹여서 적층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방식은 이래요. 노즐 그 필라멘트를 가지고 빨아들이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FDM은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들 회사에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DLP라는 장비가 있어요. DLP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자, DLP는 아까 SLA와 유사한데 SLA는 레이저를 위에서 비추잖아요, 그죠? 그리고 SLA는 제품이 바닥에 플랫폼이 있어서 바닥에서 레진 속에서 위로 쭉 올라왔어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요, 베이스가 플랫폼이 위에 있습니다. 위에. 그래서 제품이 위에 붙어서 올라와요. 자, 이 플랫폼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이미 레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만들어져서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DLP 장비는 제품이 고드름처럼 거꾸로 위에 붙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장점 한번 볼까요? 자, 프린트 장점이 뭐였냐면은 옛날에는 저가로 모급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제품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은 뭔가 모형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은 옛날에 나무로 깎고 주물로 만들고 뭐 그래서 비싸다. 3D 프린터를 하면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3D 프린터가 더 비쌉니다. 왜? 재료값이 너무 비싸요. 재료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3D 프린터로 모급을 한다 그러면 업체들이 최근에 들어서 좀 그래요. 3D 프린터로 모급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실제로 저희가 견적을 드리면요. 사실 견적이 비싼 견적이 아닙니다. 다른 일반 기업체들의 거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말씀을 드리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실제로 가공하는 비용보다 더 비싸다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3D 프린터가 싸다? 그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장점이 있죠. 자, 보시면은 실제로 3D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실제 가공을 하게 되면은 제품에 속이 꽉 찬 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3D 프린터는 속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값을 아낄 수가 있어요. 재료 값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장점이고요. 자, 두 번째가 실제로 가공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든 형상들이 많아요. 가공을 하기에는 힘든 형상들이 많은데 그것을 3D 프린터로 하면은 못 만드는 형상이 없어요. 자, 그래서 3D 프린터로는 다음처럼 CNC나 MCT, 기계 가공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형상도 3D 프린터로는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3D 프린터가 꼭 뭐 열가소성 수지라든지 뭐 그런 재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실리콘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다양한 재질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상당히 넓죠. 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개발비 절감과 개발 기간 단축인데요. 개발 기간 단축은 맞습니다. 하지만 개발비 절감은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3D 프린터는 자꾸 비싸집니다. 자, 그 다음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개인이 뭔가 하나 개발하려면 엄두가 안 났어요. 비용도 너무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업체 섭외하기도 힘들었고 하지만 지금은요. 개인이 뭐 DIY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개인이 개발을 해서 뭔가를 만들고 싶다든지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냥 단품종 양산을 다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요. 워낙 기호가 다양하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이에요. 그럴 때 3D 프린터 활용이 아주 좋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 블루투스 스피커 모델링 한 거요. 그거 3D 프린터로 출력한다 그러면은 바로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3D 프린트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쪽인데요. 자, 의료 쪽에 정말 많이 하는 게 의수라든지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거 보시면은 깁스라든지, 자, 일단 뭐 여러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의수나 의족 이쪽으로는 아직까지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때 3D 프린터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사진은 뭘까요? 발은요? 발 두 개. 사진을 잘 보시면은 표가 납니다. 자, 사진에서 왼쪽 엄지하고 검지를 보시면은 저 거기 경계가 보이시죠, 그죠? 음, 이제 당뇨로 이제 버거시병 걸리신 분이 이제 엄지랑 검지를 이제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은 없어요. 걷고 하는 데 불편함은 없는데 이제 양말을 신고 양말을 벗는 자리에 가면은 좀 모양이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 다리를 스캔을 해서 왼쪽 다리를 스캔을 해서 어차피 대칭이잖아, 그죠? 왼쪽 다리를 스캔해서 저 부위만큼만 잘라내고요. 실리콘으로 출력하고 색상을 입힌 겁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을 부착을 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이만큼이 실제로는 실리콘 3D 프린터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활용이 되죠, 그죠?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치과 쪽인데요. 자, 치과. 저도 처음에 이거 몇 년 전에 치과 이거 보면은 항상 3D 프린터의 활용 예 중에서 치과에서 나오는 이 치아, 이거 출력을 많이 해놨었어요. 그럼 이걸 대체 어디에 쓰는지, 그냥 장식용으로 출력해놨는지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저희와 거래하시는 업체에서는 사람마다 치아 스캔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치아 교정기 있잖아요, 그죠? 그 교정기를 얇은 플라스틱으로 만드세요. 얇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단계별로 해서 이제 조정하는, 그게 지금 상당히 대세라고 합니다. 이제 철로 하는 보조물보다도요, 이 플라스틱으로 하는 게 지금 아주 대세라고 해서 좀 많이 지금 붐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패션. 자, 패션 쪽은 여러분들 이제 옷 같은 거, 뭐 3D 프린터로 출력한 옷, 사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냥 느끼는 게 그래요.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옷을 왜 입을까요? 그게 사실 입고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것도 출력이 가능하다는 거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왼쪽에 이 신발 보시면 이 바닥 있잖아요, 그죠? 자, 이 같은 경우, 자,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그냥 시제품으로 출력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이 마네킹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저희가 마네킹 같은 경우도 양산품이에요. 백화점에 있는 마네킹, 그다음 어디 뭐 매장에 있는 마네킹. 하지만 그런 뭐 동일한 제품의 양산으로 하는 것보다 다양한 포즈의 그 마네킹을 3D 프린터로 출력한다 그러면은 소량으로도 출력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금형을 안 만들어도 되니까 고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전에 그 패션 디자인과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던 게 마네킹 스캔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3차원으로 옷을 입혀보겠다고. 그때 생각한 게 그거예요. 아, 그러면 마네킹이 차례돼 있는 거 말고, 마네킹이 앉아 있는 거 말고 다양한 마네킹을 만든다 그러면은 다양한 포즈에 다양한 옷을 입혀볼 수 있을 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마네킹 같은 이런 거 출력할 때도 3D 프린터를 활용하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도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은요, 이제 왼쪽에 키티죠, 그죠? 자, 예전에 저희가 사용품으로 만들 때 저희가 출력했던 부분인데요. 자,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고 그게 조금의 데코레이션을 붙인다 그러면은 뭐 사은품 아니면은 좀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 지인이 이제 유치원 선생이었는데요. 항상 이렇게 뭔가 이런 뭐라 그럴까요? 뭐 구연동화나 이런 거 할 때 뭐 만들기를 한다 그러면은 종이 박스, 종이 상자, 뭐 종이를 가지고 접거나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3D 프린터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3D 프린터 로 데이터를 가지고 건물을 몇 개를 출력을 했더니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그 발표 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교구나 교보제로 활용할 수도 있고 3D 프린터가 아주 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주에 나가 있는 분인데요.
그런 생각 해보셨죠? 만약 우주에서 기계가 고장나면, 부품이 고장나면 그 부품을 지구에서 보내주는가 싶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이게 무슨 기사였냐면은 3D 데이터를 지구에서 우주로 전송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우주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3D 프린트, 금속 3D 프린트를 해가지고 부품을 완성했다는 것, 처음으로 완성했다는 그 기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있다가, 조만간 저희가 이제 저희 학교에 설치하게 될 3D 프린터가 있어요. 금속 3D 프린터. 자, 그 프린터가 자, 여기 나사를 통해서 우주 정거장으로 날아갑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식품. 이거는 많이 보셨죠? 자, 이거는 뭐 3D 프린터라기보다는요, 그냥 음식 데코레이션 하는 건데, 이거는 자동화 기계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3D 프린터라고 소개를 많이 해서 제가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건축 보겠습니다. 자, 건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콘크리트를 넣어서 이제 뭐 교량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작은 건물을 만들든지 아니면 의자를 만들든지 하는데요. 저희 학교에도 이거 건축용 3D 프린터를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벤치를 만든 게 있습니다. 뭐 아직 건축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활용을 못 한다고 하긴 하는데요.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뭐 매스컴이나 이런 보면은 실제로 뭐 하루 만에 집을 한 채 짓는다 이런 소식 들으셨죠, 그죠? 그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이렇게 3D 프린터의 재질을 콘크리트로 써가지고 건물이나 교량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거는요, 실제로 이 건물은 아니고 이제 디오라마라는 겁니다. 그 미니어처 아시죠, 그죠? 큰 건물을 작게 축소해서 하는데, 옛날에는 그거를 뭐 우드락이나 아니면은 나무나 이런 걸 깎아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3D 프린터를 한 방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D 프린터를 하고 밑에 조형만 넣어서 만들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3D 프린터를 하고 거기에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실제로 실제 미니어처, 실제 제품같이, 실제 조경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제 헐크인데요. 이제 어, 업체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프린트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프린트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거는 사람 키만한 거 아니면은 뭐 엄청 큰 걸 원하는데, 자, 그런 거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3D 데이터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그걸 다 분할해서 작은 프린터에서 다 출력을 하고요. 그걸 다 본드로 접합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퍼티해서 후처리해서, 그 다음에 왼쪽처럼 이렇게 도색까지 작업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 사이즈는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른쪽에 많이 보이죠? 반갑죠, 그죠? 자,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자, 이거는 스피커하고 여기 안에 블루투스 있는 키트, 그 두 개를 뺀 모든 게 3D 프린터로 다 출력한 거예요. 자, 이렇게 3D 프린터로 출력해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색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이거는 이제 그 뭐죠? 단말기인데요. 단말기인데 요 위에 거는 제가 3D 스캐너로 스캔하고 그다음 역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제품과 출력을 해서 실제 제품과 이렇게 맞춰서 조립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기업체에서 요청해서 보내드렸는데 아주 잘 맞다고 뭐 만족해 하셨던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요즘 자기 이제 업체들이 기술 개발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요. 이제 요즘 업체들 홍보를 한다고, 그 다음에 전시장에 갖고 나간다고 자기들 장비를 축소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처럼요. 자, 이 장비가 실제로는 높이가 6m짜리입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거는 1m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건 1m로 만들어졌어요. 부품 하나하나 다 출력을 했고요. 어떤 거는 동시에 붙여서 출력한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실제로 볼트로 체결을 했습니다. 3D 프린트를 했다고 해서 한 방에 출력해서 그걸 한 번에 출력한 걸 가지고 관상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단품 출력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볼트너트를 이용해서 그 조립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미니어처지만 1m나 되는 이런 제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색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도 이제 수처리 설비인데요. 자, 이 같은 경우는 부품을 하나하나 한 게 아니라 길이가 550mm입니다. 이거는 저희 SLA 타입 3D 프린트에 넣어서 한 방에 출력한 거예요.
한 방에 출력해서 이런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배관 같은 경우가 조립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광경화 수지 레진이란 것이요, 그 본드로 접착이 안 되는 재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접착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한 방에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후처리를 작업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죠. 한 4, 5일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자, 이같이 업체들이 3D 프린터를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업종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있는 것들 잘 참조하셔서, 아, 이런 분야도 되는구나,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면은 항상 언제든 문의하세요. 그러면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어, 프린터가 이 정도 있는 줄 아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동안 만드신 스피커에 대해서는 저희가 FDM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FDM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슬라이싱 프로그램 교육이 있으니까요. 그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프린터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